법이 엄청 까다롭고 짜증나고 어렵고 어떻게 법을 좀 쉽게 이렇게 해보려나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법은 어려워. 법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이제 학법, 행정법 중에 이제 법이다, 그지?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어. 국회의원 대단한 사람인 게 법 만들어서 그런 거지. 법을 만들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할 거냐,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만들 거냐는 거지. 요 다음 거를 이제 명령이거든. 명 이렇게 딱 이 명령이 행정부 기관에서 하면 뭐가 됩니까? 시행령. 시행령. 이렇게.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시행 규칙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방에 관련돼 있는 법의 상위 기관이 어디일 것 같아? 대통령령 이렇게. 대통령령이야. 우리의 이제 상위 기관 소방청 위에 행정안전부가 있거든.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령, 행정안전부령 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러면 각 시도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야 돼. 청장이 할 수도 있고 소방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시도에서 하는 조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단위 있어. 세부적으로 요런 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지? 법 만들면 그 법에서 이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고, 원래는 이제 정식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가지만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법은 큰 태도들이 이렇게 할 거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필요 절차는 보통 이제 행정안전부령에서 많이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교재에 실을 때 우리 지금 프린트물 보면, 그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가로쓰기 형태로 비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법 있고 법에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문구 있으면 항상 시행령이 있을 거고 행정안전부령이 있으면 항상 시행규칙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암기하는 게 엄청 필요해. 또 골치 아픈 건 뭐야? 법으로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법덩어리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세 개 다도 물어.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 엄청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법을 느낄 때 와, 이거 이래 많은 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하지만 차근차근 보다 보면 그 또한 아, 그게 그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되겠지. 법은 총 몇 개가 있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소방에 관련된 것들은 다 알아야 돼. 소방의 전체적인 규칙이 중요하지. 기본법이다. 기본법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있는 거지. 소방 기본법이 있어. 그 다음에 화재의 조사법이 있다. 화재조사법. 원래 화재조사법은 없었고 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련돼 있는 기준이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좀 있어. 규정. 그런데 이제 모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 혹시 알아? 예전에 국회의원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야, 조사법 이거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나 법 만들어야지. 법 만들었어. 이 만들고 보완을 전혀 안 해. 만들어진 채로 그대로 있어. 왜? 그 사람 이제 끝났거든. 안녕. 이렇게. 아, 자꾸 막 하시던데. 이렇게. 보통 이잖아. 국회의원 하면 딱 되면 사회적 약자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우수한 사람들 뽑거든. 자기는 다시 돌아가서 소방관 될 거라 했었는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소방관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기라고 다른 당 갔는데 나가려야 된 거지. 아, 말로가 약간 안 좋아. 요렇게 딱 있어. 그다음 뭐가 있어? 그다음에 소방의 시설법이 있어. 시설법. 그다음 뭐가 있어? 화재 예방법이 있다.
이건 약어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셈이.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법이 있고 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법이 있다. 이렇게 엄청 많지. 딱 봐도 짜증이 날라는 거지.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그지? 요렇게 해서 최대 5개 나온다 생각하면 돼. 조사법에서 1개에서 2개 이렇게 다 생각하자. 그럼 기본법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몇 가지는 필수. 그리고 이제 학에서도 얘기하고 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항상 출제 빈도 위주로 해서 별표는 3개, 2개,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것 같으니까 3개부터 계속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는 무조건 의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5, 6월 중에 외우면 엄청 좋아. 5, 6월 중에. 양은 좀 있지만 5, 6월 중에 외워놓으면 7, 8월, 9, 10월, 11, 12월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쉬워지는 거지. 엄청 어려워. 근데 최소한 7, 8월까지는 하고 별표 2개는 9, 10월까지는 하고 별표 하나는 10월, 11월, 12월까지는 해줘야 나중에 이 이후에 모의고사가 편해지거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출제 빈도수, 출제 예상 편에서 별표가 3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해 줄 거거든. 그때 외워. 그다음에 시설법, 시설법과 예방법이 양대법이요. 시설, 예방법, 그지? 이건 뭐요? 시설법이라는 거 소방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떤 법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 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나온다 생각하죠. 5개에서 6개. 예방법도 5개에서 6개. 공사법. 아, 이 자식. 이번에 뜬금없이 3개. 3개에서 4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나머지 5개에서 6개.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의 법들이 규모로 생각해볼까? 규모. 양은 별표 치면 안 되지. 짜증나니까. 양 졸라 많아. 양 더 졸라 많아. 왕자 크게 다르지. 야, 나 진짜 많다. 진짜 많으니까 다 볼 수 없어. 다 볼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선택적 암기와 찍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법은 원래 쌤의 법의 목표는 2개 틀리는 것까지 목표였어. 학은 3개에서 4개 사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2개 정도만 틀려라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는 와 진짜 약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네. 그래서 법이 3개에서 4개 틀렸어. 제일 잘한 친구가 1개 틀렸나 그렇더라고. 왜 이거 어떻게 맞췄어? 찍어가지고 맞았어. 학백점도 있더라고. 이번에 학백점 진짜 사기꾼이거든. 어떻게 수업 시간 했던 거 나 그래 잘했구나 이 자식아 이러면서 놀라울 일이지.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법은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 교재되어 있는 형태로 차츰차츰 설명해서 나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4월 달에 주어진 이 4주간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면 되겠어 해서 법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해. 나중에 이제 법을 보면 사람이 이제 전반을 한 번에 읽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세부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해하고 나머지 다시 한번 전반으로 그렇게 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프린트를 짰어. 프린트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대로 원문을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죠? 휴대폰 있으면 한번 열어볼까? 휴대폰에 어플을 하나 설치해 보면 좋아. 이때 어플은 법제처 어플이야. 법제처가 있나? 한번 들어가 봐줘라. 어플에서 법제처 들어가 가지고 메뉴에 가면 법을 검색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법제처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되는 메뉴에 있는 법문구 검색창에서 기본법 치면 기본법 사항이 쫙 다 나와. 그렇지. 국가법령정보지. 법제처를 얘기해. 국가법령정보. 쌤도 자주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들어가거든. 그럼 요렇게 창이 또 이렇게 보이지? 요렇게 따라서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법,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간혹 배울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부분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이런 말을 이제 들어볼 거거든. 그때는 행정 규칙으로 들어가고 법령 딱 쳐가지고 검색하면, 그렇지? 아니면 메뉴에 있는 검색에서 엔터 딱 치는 순간 소방 기본법 딱 치면 세 가지가 나오겠지. 소방 기본법 치고 엔터 한번 쳐봐. 딱 치면 법 엄청 많이 나오지. 기법 관련. 근데 소방 기본법 돼 있는 것까지만 있거든. 기본법과 그 밑에 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 있지. 그렇게 뜨는 게 가장 최신법인 거지. 쌤이 지금 나눠진 프린트도 맞지만 법이 바뀌고 나면 어차피 법 바뀐 법에 따라서 다시 프린트 주면서 설명 상세히 해줄 거지만 법은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구나 정도는 알고 가는 게. 한번 봐줘. 이렇게. 그렇지? 법은 엄청 용어들도 까다롭고 어려운 척돼 있지만 이게 법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법은 가만히 있어. 누가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내가 많이 볼수록 암기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학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 학은 움직이는 과목 같은 거거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도 묻기도 해. 근데 법은 고정되어 있는 문구에 한정적이란 말이지. 많이 본 놈이 점수가 높아. 그래서 약간 점수의 흐름도를 보면 학은 이렇게 돼. 점수가. 이해되겠어?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훅 떨어지고 안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해되고 이렇게 돼. 근데 법은 전혀 그렇잖아. 법은 뭐야? 법은 처음에 어려워. 용어들도 어렵고 범위도 많고 자꾸 이 용어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주 많이 봐야 돼. 이렇게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거의 결과가 11월쯤 나기도 해. 그때 점수가 이제 확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거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게 내면 다 떨어져. 당연하겠지. 막 5, 6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열심히 봐도 한 번 보고 전혀 이렇게 암기도 안 돼 있고 이해도 안 돼. 암기하는 루틴이나 이해하는 루틴, 외워야 될 방향 다 줄 거거든. 그대로 빨리빨리 체득하는 게 좋아. 별표 3개짜리 하면 앞글자만 따서 탁탁탁탁탁 이래. 그럼 그 반복을 계속해. 그래서 요렇게 되면 합격이다, 그지? 보이지? 여기 떨어져. 아이씨, 또 쳐야 된다. 그걸 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기 전에 기본법을 한번 펼쳐볼까? 프린트물 펼쳐줘. 기본법을 딱 봤더니 첫 번째 페이지가 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장이 있어. 장 보여? 장. 1장은 총칙이요. 총칙은 정의부터 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 이 법에 대한 방향성이 다 알려져 있거든. 이렇게 할 거야, 이 법은. 이렇게. 소방 기본법은 원래 소방법이 있고 기본법이 약간 상위로 올라간 거거든. 더 중요됐어. 그러니까 옛날엔 재난관련법 있었는데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기본법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해. 명료해야 돼. 이런 것들이거든. 자, 지금 기본법의 총칙을 보니까 1조 목적, 2조 정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고 가자. 차분하게. 전부 장부터 볼까?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장비와 용수시설. 보이지? 그 다음에 3장은 화재 예방 및 경계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야. 세부 문구가 없지. 12조에 아무 내용이 없어. 왜? 이 법은 다른 법령으로 옮겨갔어.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4장에 가운데 있는 4장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5장 6장도 사라졌어. 안녕. 잘 가. 이렇게 다 삭제. 그 다음에 7장에 2 남아있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제일 오른쪽 위에 있네. 그지? 8장에 한국소방안전원, 9장에 보칙 안 봐도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뭐 손실보상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장 벌칙. 이렇게 딱 꾸며져 있어. 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옛날의 문제에서는 총칙 부분에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 다음에 총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큰 주제 문구로 묻기도 했었어. 참 별놈이 다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1장으로 들어가 보면 1장은 1조 그 문구 제목만 먼저 봐. 목적이 있고 모든 법은 목적이 있겠지. 기본법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잉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의. 이때 정의는 조금 주의할 점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 법에서만 통용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비슷한 말인데 다른 법 있잖아. 건축법 이런 데서도 비슷한 말인데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
기본법에 관련돼 있었으면 정의 내릴 거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2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조 소방기관, 소방본부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지, 그지? 설치. 3조의 2는 공무원의 배치, 3조의 3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는 119 종합상황실, 4조의 2는 정보통신망, 4조 3은 소방기술민원센터, 5조는 박물관, 6조는 종합계획, 7조는 소방의 날. 소방의 날 며칠이요? 11월 9일이겠지. 119. 그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옛날 1월 19일이었다. 신기하지. 119. 그 다음에 2장 8조의 소방력 기준,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원래 이제 장비를 살 때 시도의 재산으로 사거든. 근데 시도에서 재산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 대표적인 예가 뭐야? 산불 났을 때 난리 났지. 헬기가 없어. 시누크 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수리원 쓰거든. 수리원이 물을 한번 퍼면 600리터밖에 물을 못 퍼. 작아. 그걸 한번 뿌리면 시야도 다 가리는데 일단 뿌려. 아씨 여기 아니나 또 가. 그것도 퍼. 다시 오니까 아까부터 더 안 보이는데 야 거긴갑다. 뿌리. 아 불은 또 저기가 있네. 에이씨 이러면 계속. 산불 불 못 꺼.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국고 보조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용수시설 엄청 중요하다, 그지? 10조 소방 용수시설. 길거리 지나가다 소화전이 땅에 박혀 있는 거 봤어? 소화전 걔가 얘야. 옳은 법 때문에 설치했어. 그러니까 야 기본법은 사람과 장비와 물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쭉 설명해 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누가 설치할 거야까지도 중요하고 막 그래. 그다음 그 밑에 봤더니 업무에 대한 응원 있어. 야 좀 도와줘 이러면 응원해 줄게가 아니고 응원 좀 해줘 이런 말하고 똑같아. 요청하고 똑같은 거지. 동원은 큰 산불이 났어. 소방청장이 보기에 야 이건 니네 시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야 옆 시도야 좀 도와줘. 동원이야. 나중에 배울게요. 예방과 경계 안녕. 그 다음에 소방활동 딱 4장 16조에 소방활동이 있고 지원활동이 있고. 질문 한번 보자. 산불 났어. 누가 불 끄러 가야 돼? 다? 사람 죽었잖아. 그래서 인마 누가 끌어 가야 돼? 산림청이 주관해서 끌어 가야 돼. 그럼 소방은요? 소방은 지원해 주러 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에 들어가. 산불. 우리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그냥 화재, 건축물의 화재나 위험물 화재는 다 우리 거야. 그런데 산불은 산림청이 주관 기관에 됐어. 걔네들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산림청 헬기 뜨고 소방청 헬기 같이 뜨잖아. 우리는 도와주고 돈 받아. 산림청에 청구를 해. 그럼 산림청 예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받는 거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봐. 우리가 막 구조구급 있잖아. 막 호흡 곤란, 축대 무너져. 그런 것도 생활안전활동이야. 불 끄는 거와 상관없지. 불 끄는 것은 소방활동에 들어가고, 그지? 축대 무너져가지고 땅 밑에 매는 파였어. 그런 것들을 구조해주러 가는 건 생활안전활동이야. 안 가면 죽으니까.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보험가입 등등 소송도 면책하고, 그리고 소방교육훈련 17조. 그 다음에 안전교육사 쭉 119 청소년단 뭐 이런 거 있었어. 지금도 있지만 소방신호 중요하지. 소방신호. 그 다음에 통지 관계인도 소방활동 참여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 자체 소방대 소방자동차. 봐. 불나면 구급차 지나가잖아. 차 비켜주지. 우선통행 딱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 근데 아파트 단지에 119를 해가지고 바닥에 표시하는 거 봤어? 그거야. 뭐? 전용구역이야. 전용구역이다. 시험에 잘 나와. 그지?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말은 소방차가 전개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바닥에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해. 그지?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그지? 오래기출. 그 다음에 긴급통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이제 불 났어. 이제 불 꺼야 되는 범위가 정해놔야 되지. 그걸 소방활동구역 딱 볼 거요. 그 다음에 불 나면 그죠? 소방대장이 업무 지시 내려. 야 어떻게?
피난시켜. 야, 그거 폐쇄해.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쭉 나와 있어. 뭐야?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긴급조치. 요 네 덩어리는 한꺼번에 지시해.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방해행위. 그 다음에 28조 소방용수시설의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금지를 법으로 딱 기본법에 한 번 더 얘기했어. 자, 봐. 길거리 지나 소화전이 있어. 소화전. 들어봤더니 요 이렇게 열던데 이러면서 열면 어떻게 돼? 물 나오죠. 이건 당연한 말이고. 갑자기 철커덕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 이해되겠어? 그거 간단히 보면 안 돼. 길거리에 박혀 있는 놈. 실제로 걔네들을 임의 유용, 폐쇄시키거나 등등 하면 내가 처벌을 그렇게 받아. 그죠? 지금 이런 거야. 야, 소방관 건들지 마. 차 막지 마. 장비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방문했던 물 쓰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지금 보니까 소방용수 시설이거든. 소방용수 시설의 임의 유용이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야. 벌금이야. 가장 큰 처벌이야. 체크해줘.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산업을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유관기관 중에 안전원이라는 곳이 있어. 우측에 8장에 보이지? 안전원은 소방교육을 담당하는 곳을 얘기해. 그런 게 있구나. 나머지 쭉 보고 죄 지으면 과태료나 벌금 처분 받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이렇게 딱 돼 있어. 참고하세요. 참고. 그다음 이제 프린트물로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오늘은 법과 친해지지는 않지만 확인하는 시간이야. 법은 절대 안 친해져. 근데 공부해서 쌤 느낌상 7, 8월도 버겁고 8월이나 9월쯤 되면 법이 쉽네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모의고사 한번 쳐보면 알거든. 그렇지? 학은 약간만 꼬우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는데 법은 점차 정립이 되어 가는 거니까 보자고.